여러분들 건축법으로 먼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94페이지입니다. 494페이지. 자, 먼저 건축법의 구성 요소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제 전체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보실 거는요, 건축법을 적용하면서 가지고 적용 대상물이 있어요. 적용 대상물. 대상물을 배우는 이유는요,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배울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만 배우시면 돼요. 받는 거. 지금 건축법 적용 받는 것으로서 첫 번째, 건물이 어디에 지어집니까? 땅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건물은 대지에 지어져요. 대지. 대지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토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대지 차이점. 그게 대지가 뭔지를 배울 거예요. 대지가. 그 다음에 대지 위에 뭐가 지어지냐면 건물이 지어지죠. 건물이 뭔지를 배울 거예요. 건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배울 겁니다. 건물의 개념. 그리고 건물은 건물인데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이 있거든요.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뭐가 지어지기도 하냐면요. 우리가 공작물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공작물. 대지 위에. 그래서 이제 건축법 적용받는 공작물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공작물이 적용받는 게 아니고 일부의 공작물이 적용을 받는데 그 적용받는 공작물의 일부가 뭔지를 배울 겁니다. 그 적용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기준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배울 겁니다. 그리고 건물에 딸려 들어가는 뭐도 있냐면 설비 같은 게 있거든요. 승강기나 우편물 수치함이나 피대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설비가 뭐가 있는지 등등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받는 대상물은 끝이에요. 그래서 건축법 적용받는 대상물은 4개요. 4개. 대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일부의 공작물. 모든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건축 설비. 이렇게 해서 적용 대상물을 배울 거예요. 대상물을 배웠죠. 그죠? 배우고 나면 건축법을 적용받는 뭘 배울 거냐면 행위를 배울 겁니다. 여러분, 댁에서 인테리어 하시죠? 그죠? 인테리어 할 때 여러분들 허가 받고 뭐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요? 그렇죠. 그게 바로 건축법 적용받는 행위가 아니라서 그래요. 아니라서. 근데 만약에 집에서 기둥을 철거한다든지, 그죠?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용받는 행위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인테리어는 안 받습니다. 인테리어는 적용받는 행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용받는 행위가 3가지인데 첫 번째가 건물을 마는 행위가 받냐면 건축하는 행위입니다. 건축이란 말이 우리가 설명은 제가 이건 했어요. 국회법에서 했는데 한 번 더 좀 디테일하게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시험용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을 말 때 대수선할 때 받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아닌데 인테리어는 적용받는 행위가 아닌데 대수선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수선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할 때도 받냐면 용도 변경을 할 때.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자주 보죠. 용도 변경하는 건 별게 아니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가니까 커피숍 폐업해버렸어요. 폐업하고 그게 막 인테리어 공사하고 막 하더만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횟집이 들어서네. 횟집이 있는데 막 없어지더만은 거기에다가 약국이 들어서네. 그런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용도 변경이에요. 용도 변경. 그래서 용도 변경할 때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3가지 행위가 건축법 적용받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논리 구조를 잡으셔야 돼요. 먼저 대상물로 봐야 돼요. 대상물. 대상과 대상이 아닌 걸 구분해야 되고, 이 대상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할 때, 세 번째는 뭘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각종 규제가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죠.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는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 받는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로서 허가를 받아요. 허가에서는 반드시 시험에 내는데, 허가에서는 누가 허가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허가 권한자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허가는 어떤 경우에 취소하느냐, 그 다음에 허가는 어떤 경우에 제한되느냐라는 등등, 어떤 경우에 또 거부되느냐, 이런 논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파트에서는 건물일 때 원칙 허가거든요. 그죠? 누가 허가할 것인지. 허가 권한자죠. 두 번째, 허가를 때로는 뭐 한다고 해서 제가 제한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거부도 한다, 안 한다? 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취소, 거부, 제한 등등이 있는지 그런 걸 배울 겁니다. 시험에서는 100% 출제. 두 번째는 허가받고 건물을 짓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하고 짓기도 한다? 신고하고 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신고.
대상 건물. 때로는 허가 신고 안 받고 뭐 하고 건물을 짓기도 하냐면 협의만으로도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주가 협의는 미리 말씀드리면 건축주가 국가 내지는 지자체가 건축주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협의하고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허가 받고 짓는 가설 건물이라고 있습니다. 가설 건물. 어떤 가설 건물이 허가 대상인지, 또 어떤 가설 건물은 허가 안 받고 신고만으로도 지을 수 있는지 여부 등등에 대한 논점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건물의 유형이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사용 승인 받고 써야 되거든요. 사용 승인을 누가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스토리를 봐야 돼, 스토리. 적용 대상물인, 건축법 적용 대상물인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규제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드디어 건물을 뭐 해야 된다?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을 지으러 가요. 건물은 어디에 지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지에. 그래서 대지를 또 배워요. 대지를 배웁니다. 대지. 근데 모든 대지에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는 대지의 개념을 배울 거고요. 요거는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대지를 배울 겁니다.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대지 안에는 송괴 우려가 있으면 옹벽이나 기타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라는 등등. 그 대지가 가지고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나름의 요건이 있습니다. 습지나 매립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게 있죠. 습지, 매립지 위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을 수 있다. 어떻게 하고 지을 것인지 그런 요건들이 있어요. 요건. 그걸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대지에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대지에 건물을 지어야 되냐면요. 도로가 있는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도로를 배울 겁니다. 도로. 자, 이 도로는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건축법상의 도로를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상의 도로하고 건축법상 도로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도로법상의 도로는요, 차가 다녀야 돼요. 차가. 사람은 안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건축법상의 도로는요, 뭐가 다닌다? 사람이 다녀야 돼요. 사람이. 차는 안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축상 도로는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도 있고요.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차가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도로를 끼고 있어야 되고, 건물의 가치를 가장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뭐더라? 어떤 도로를 양면에 끼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도로의 개념을 여기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지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도로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는데,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요, 도로가 있는 대지에 건물을 짓기는 짓죠. 그죠? 짓기는데, 도로가 있는 대지에 아무 데나 건물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뭐에 맞춰 지으면 건축선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선. 그래서 건축선에 맞추어서 건물 지어야 되는데, 건축선의 개념이 뭔지도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 있는 건물도 보셨겠지만은, 건물들이, 자, 봐요.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 이제 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의 대지가 있으면 건물들이 어떤 건물은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어떤 건물은 이렇게 지어져 있고, 어떤 건물은 이렇게 지어져 있고, 어떤 건물은 이렇게 지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딱 선에 맞춰져 있어요. 선에 맞춰져 있죠. 이 건축선이에요. 한 선에 맞춰가 쭉 일렬로 딱 서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건축선인데 그 선을 갖다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문제, 어떻게 이제 건축선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저하고 같이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봐요. 스토리를 잘 봐야 돼. 이게 목차입니다. 목차. 적용 대상물인, 건축법 적용 대상물인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뭐 받았다? 각종 규제를 받았죠. 규제를 받았으니까 그 규제 받은 대로 건물을 짓는다니까요. 뭐가 있는? 도로가 있는 대지에 가서 건물을 드디어 짓는 거예요. 이렇게. 지었죠? 짓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기냐면 짓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정.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등등의 어떤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과정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니고요. 공인중개사는 지어진 건물을 만다 중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기 전 단계가 있고요. 건물을 짓는 ING가 있고요. 그리고 지어진 건물의 이후 단계가 있거든요. 그죠? 자, 건물이 지어지기 전 단계예요. 전 단계. 공인중개사가 개입한다, 안 한다? 개입합니다, 이거. 대지를, 나대지를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질 수 없는 토지를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한테 중개를 하면 대형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대형 사고가. 또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이만큼의 토지가 있는데, 그죠? 요만큼은 건물을 못 짓고요. 여기에만 건물을 짓는 거지. 그죠? 그러면 실제 건물을 지으려고 사는 사람은 필요 없는 토지 아닙니까? 그죠? 이런 토지를 중개를 할 때 전체를 마치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중개를 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건물이 지어진 과정입니다. 과정. 요때 개입할 일이 있다 없다? 없죠. 뭐 건물이 지어진 중에는 공인적 개입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그죠? 지어진 이후에는요. 할 거 있죠. 할 거 있죠. 그죠? 할 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실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게 구조나 설비, 재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상 계단을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죠? 피난층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헬리포트는 어떻게 깔고, 비상구를 어떻게 설치하고 등등, 승강기는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과정은 구조나 재료는 필요 없어요. 이거는 건축사 시험에서는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책에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책에는 있습니다. 책에는 있는데 법조문에 있는데 요거까지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한 문제 놓을까 말까인데 이거 보게 되면 일단 건축법만 가지고도 두 달을 수업해도 부족합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제 건물이 지어지죠. 그럼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해야 되죠. 자,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토지 면적을 이야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대지 면적과 토지 면적은 동일한 경우도 있는데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대지 면적이 얼마인지 제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질 때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은 얼마입니까? 라고 건물을 매입하는 사람이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죠? 네가 재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닥 면적이 얼만데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건축 면적을 이야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연면적이 얼마짜리 건물인데요? 라고 하니까, 그죠? 잘못 이야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건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재봐라. 층수는 몇 층인데 보면 모르겠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내죠. 그렇게 하면 끝. 여기 건축법이에요. 여기 전체 목차입니다. 그러니까 흐름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수업을 하면서 만든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봐요. 대상물을 가지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제받으면서 규제가 받아졌지, 허가를 받았지. 그러니까 봐요. 대표적인 건물이 건축법이니까 건물이죠. 자, 건물에 대해서 대상물인 건물,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대상물이 아닌 건물들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로 나갈 필요가 없잖아. 적용을 안 받는데. 적용받는 건물을 대해서 요런 행위를 하는데 이런 행위는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 받고 한다? 허가 받고 한다니까요. 허가 받았으니까 드디어 한다니까 하긴 하는데 맹지에는 건물을 못 짓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는 대지에? 도로가 있는 대지에 건축선에 맞춰서 건물을 지으라고. 그죠? 지었죠? 지어진 건물을 설명해야지. 대지 면적은 어떻게 되고, 건축 면적은, 바닥 면적은, 연면적은, 높이는, 청수는 등등에 대해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높이 계산할 때 제외되고, 청수에서 제외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건물이 있다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5층이네, 5층. 여기에서 보니까 3층이네, 3층. 여기에서 정면에서 보니까요, 4층이네. 그죠? 이럴 수 있죠? 이런 건물이잖아요. 이 몇 층짜리 건물이냐, 이거 몇 층짜리 건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법이 있다니까요. 건축부에 쓰는 계산법.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은 요 목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요 목차.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하기 전에 전체 흐름을 잡아드리고 수업하는데 건축법은 이 흐름대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도 이제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어느 파트에서 나왔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시험에서 반드시 내는 것들이 여기 몇 개 있어요. 건축법은. 반드시 내는 게 있는데 작년에 건축법이 유례 없이 어렵게 나왔거든요. 유례 없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 예상대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의 틀을 갖다 조금 벗어나서 문제를 내드렸어요. 건축법 작년에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내는 게 원래 뻔하거든요. 뻔한 데서 문제가 몇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작년에 약간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어렵게. 그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정상 출제가. 근데 어렵게 출제했다고 해서 다시 가서 구조나 재료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공부해도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강의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해놔놓고 제가 할 일은요. 외우세요 이러면 돼요. 그냥. 해놔놓고 외우세요 이러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했다 이거라면 됩니다. 외우고 안 외우고 이런 몫인데.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강의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거는 이례적으로 한 번쯤 벗어나는 예가 있으니까 뭐 그걸 연희하고, 우린 다시 정상 출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가 어디에서 많이 쌓여 있고, 그죠? 출제가, 포인트가 어디에서 맞춰지는지,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 맞지. 한 해가 벗어났다고 해서 그걸 다 방향을 바꾼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순서대로 해서 수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이제 추가는 제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용어부터 나오는데, 용어는 어차피 다 써요. 해당 파트 안에서 용어가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용어 설명하다 다시 또 하고, 해당 파트에서 또 설명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러진 않는데, 요게 뒤에 가면 용어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몇 개 체킹 좀 하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거만 볼게요. 데이지나 그물은 곧 설명을 갖다가 더 자세히 할 거고요. 책에 있는 것보다. 495에 가면 초고층, 준초고층,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건 체킹하셔야 돼요. 3, 4, 5 묶어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나왔죠? 뭐 할 때 나왔어요, 이거? 예? 용적률 할 때 나왔죠, 용적률. 초고층 건물이나 준초고층 건물의 피난 공간을 만다, 제외한다. 연면적에서, 그죠? 거기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초고층이 뭔지, 준초고층은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5번부터 보셔야 돼요. 고층부터 보세요, 고층. 고층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면 돼요. 이러면 고층이라 불러요. 그리고 층수하고 높이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지금부터 보게 될 건데, 층수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높이가 나와요. 건축법에서는. 주택법에서는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주택법은 곱하기 3. 건축법은 곱하기 4를 하면 높이가 나옵니다. 그렇게 딱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초고층이 나오죠. 고층 건물이죠. 즉 30층 이상 건물인데 초고층이 아닌 것을 뭐라 그런다? 준초고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초고층을 알면 되겠네. 3번에 초고층은 몇 층?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곱하기 4. 200이죠? 그럼 준초고층은 어디, 그러니까 뭐란 이야기입니까? 해석하면. 그죠? 30층 이상부터 몇 층까지? 49층까지겠죠? 49층까지가 준초고층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층, 준초고층, 초고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곱하기 4를 하면 되니까 층수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초고층은 몇 층? 50층 이상. 고층은 30층 이상.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의 용도 뭐 이런 거는 다 해당 설명에서 할 겁니다. 거실은 뭐가 거실? 9번 거실. 거실도 재밌죠, 거실. 거실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말씀하실 때, 야, 거실에서 과일 먹자라는 그 거실이 아닙니다. 그 거실이 아니고요. 그 거실이 아니고, 사람이, 건축법상 거실은요, 거하는 실을 뭐라 한다? 거실이라 불러요. 사람이 거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안방도 건축법상에 뭐가 된다? 거실. 주방도 거실. 애들 공방도 거실. 됐습니까? 우리 학원 강의실도 거실. 거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실은 건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일체의 방입니다. 일체의 방을 거실이다. 이래 부릅니다. 됐습니까? 거하는 공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하는 공간. 여러분들 집에서 TV 보고 과일 먹는 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도 설명할 거고요. 뒤에가 좀 이따가. 됐습니다. 이거는 다 뒤에 설명될 거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를 보시면 되냐면, 없네. 뒤쪽 넘겨볼까요? 498페이지에 30번 한번 보실래요? 부속 건물. 같은 대지 안에서 주된 건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물로서. 그러니까 주된 건물하고 주된 건물에 부속돼 있어요. 주된 건물에 분리가 돼 있어요. 포인트는 분리가 포인트예요. 주된 건물에 분리가 된. 주된 건물에 부속되면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분리돼야 돼요. 분리된 무슨 용도? 부속 용도죠. 그러니까 주된 건물에 뭐가 됐다? 분리가 된 무슨 용도? 부속 용도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부속 건물에서 여러분, 부속이란 말인데, 요 부속이란 것은 위치가 부속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도가 부속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죠? 용도죠, 용도. 분리된, 주된 건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 그죠? 아니, 이거 여러분 다 틀리게 만들 수 있어요. 주된 건물에 부속된 건물로서 이렇게 내면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주된 건물은 뭐 된다? 분리. 위치는 분리. 용도가 부속. 아시겠습니까? 개심 잡고 들어가셔야 돼.
그 다음에 부속 용도는 뭐 부속 용도가 부속이겠지 뭐 그죠? 그 다음에 부속 그 다음에 발코니 다중이용 한번 가보자. 작년이 나왔어요. 다중이용 건물. 다중이용은 여러 사람이 쓰는 건데 다음 하나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다음 하나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이 얼마? 5천 이상. 5천 이상. 바닥 면적이 얼마요? 5천 이상. 자, 문화집회, 뭔 빼고, 동식물은 빼고, 줄짝.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판매. 운수시설 중에서요, 여객. 여객이니까 여러분 이제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공항 뭐 이런 데를 말합니다. 사람이 이제 타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에서 뭐예요? 종합병원만. 숙박시설 중에서 숙박시설 다가 아니고 관광 숙박시설만 이게 뭐가 된다? 다중이용 건물로. 이게 얼마나 됩니까? 연면적이 얼마? 5천. 층수는 몇 층? 16층 이상이 되면 돼요. 16층 이상. 책임해 주세요. 16층 이상. 나중에 외웁시다. 지금 안 해야 돼. 나중에 이거 구글 따가서 외우면 이거 외우는데 1초 좀 넘게 5초 그립니다. 5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준다중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아까 봤던 것 중에서 참고면 됐어요. 다중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기겠습니다. 자, 먼저 500페이지로 갑니다. 적용 대상물부터 볼게요. 용어는 이제 그 정도. 체킹 만드세요. 체킹. 항상 이해를 하고 외웁시다. 이해가 된 다음에 외워야지 쉽게 외워집니다. 자, 대상물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건물, 대지, 설비, 일부의 공작물입니다. 공작물이 조심하실 거는 모든 공작물이 건축부 적용받는 게 아니고 일부만 받습니다. 자, 건물부터 나옵니다. 건물부터 한번 볼게요. 건물이란이 나오죠.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지붕과 앤드 기둥 또는 벽, OR이죠. OR. 그죠? 그러니까 건물은 개념이 지붕과 앤드죠. 기둥 또는 벽이니까 뭐는 꼭 있어야 돼요? 아, 잘한다 진짜. 기둥 또는 벽이 있습니다. 어째 오래 대답도 이래 잘하고 실력도 좋고 이럴까? 참 진짜 너무 좋네. 자 봅시다. 이렇게 양식 있는 분들하고 수업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러니까 지붕이 꼭 있어야 되죠. 지붕이. 그러니까 지붕이 있으면 건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기 여부는 안 따지죠. 불법 적법 여부도 안 따지죠. 여러분 민법에서 법정지상권 배우십니까 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죠? 이때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때 건물의 상태를 뭐로 보냐면 등기 여부를 안 따지고 불법 적법 여부를 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법에서 보면 판례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건물이라고 보냐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물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판례가 여기 있는 걸 가져온 거예요. 건축법의 건물의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건물로 보거든요. 그때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그죠? 우리가 토지가 어떤 연유로 경매 기타 저당권 설정으로 해서 소유자가 바뀌어버리죠. 그럼 건물 소유자는 뭘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을 가진다. 이렇게 아마 배웠을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설명이 맞나요? 제가 민법 안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20년이 돼가지고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내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이 돼. 제가 머릿속에. 자, 자 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건물을 보는데 그 건물은 건물인데요. 건물은 건물인데 건축법 여러분하고 저 한번 민법을 갖다 붙으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다 틀립니다 저는 민법 시험 치면 줄 틀립니다 줄. 제 눈에 답이 3개, 4개씩 이래만 보여요. 4개. 진짜로. 진짜로. 이라니까 진짜라니까요. 자, 2번. 그래서 어떤 분들 건축법 민법을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수업하다 보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많이 알겠네 싶어가지고 질문하는데 많이 알 것이라 느껴지죠? 몰라요. 그래서 민법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면 그럽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민법쌤한테 가셔야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잘 모릅니다. 제가 다 까먹었습니다. 옛날에 민법 되게 잘했거든요. 참 잘했는데 지금 한 개도 몰라요 지금. 자,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 법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이 잘 내죠. 자,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는 지정, 가지정 문화재. 여러분, 남대문 건물 맞습니까? 맞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니까. 근데 건축법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건물이 아닌 게 아니고 건축법 적용을
안 받아요. 문화재 보호에 따른 지정 가지정 문화재. 그다음에 철도계도 선로 부지에 있는 선로 부지에 있어야 돼요. 선로 부지에.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운전 보안 시설이라든지 보행 시설, 플랫폼, 급수, 급유, 급탄 시설은 건축 법정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이거 철도 선로가 있거든요. 선로가 있으면 요 선로 부지를 끼고 있는 상, 하, 자 위에 있는 상하 좌우에 있는 운전 보안 시설, 급수, 급유, 급탄 시설, 플랫폼 이런 것들은 건축 법정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이 포인트는 급수, 급유, 급탄 플랫폼, 운전 보안 시설을 갖다 초점 맞추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철도 선로 어디에 선다? 부지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운전 보안 시설이 선로 부지로부터 뚝 떨어져 가지고 운전 보안 시설이 있는 거야. 이거 받아 안 받아? 이거는 받아요. 이거는 받는데 선로 부지에 있을 때만 안 받는다니까요. 왜? 선로하고 일체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선로로 봐요. 선로. 선로 부지에 있기 때문에 선로로 본다니까. 그래서 철도법을 정해요. 철도법. 포인트가. 그죠? 그러니까 선로 부지에 있단 말이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톨게이트. 톨게이트 건물 맞습니까?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 건물 맞아 아니에요? 맞잖아. 지붕과 기둥도는 벽이 있잖아. 아까 건물 맞잖아. 건축이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죠.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어디에 있어 이거? 도로 위에 있죠. 도로 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도로법을 정합니다. 도로법을. 어떤 법을 정하는지는 몰라도 돼요. 어떤 법을 정하는지는 몰라도 되는데 도로로 봐요. 도로로.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줄자. 이거는 산업집적 활성화 공장 설립하는 법률에 따라서 공장 용도로만 써야 되고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한답니다. 그 다음에 하천구역 안에 있는 수문조작실 줄자. 하천구에 있는 수문조작실. 하천구역 안에 있죠, 그죠? 수문을 조작하는 실이 있습니다. 건물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문을 조작하는 실이니까 건물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건축 적용 안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여러분 보실 때 2번 선로 부지에 있는 RA 시설, 톨게이트, 하천구역 안에 있는 수문조작실의 공통점이 뭐예요? 2, 3, 4의 공통점. 작나? 그렇지. 공통점은 어디에 있어요? 철길 위에 있고, 도로 위에 있고, 하천 위에 있지. 그래서 그 일체로 보겠다. 그 부분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로 안 보고. 그죠? 그래서 그게 공통점이에요. 자,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셨나요? 이거 옛날에 기출문제인데, 이거. 이 도로가 있거든요. 도로인데 어떤 데 가보면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요만한 데서 이제, 있죠. 개량하는 데서 개량. 그래서 화물 트럭이 올라가가지고, 무게를 재죠. 그래가지고 다시 도로로 합류해가지고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그죠? 무게 개량하는 거. 여기 건축법 적용 받는지 안 받는지 된 적이 있어요. 문제 진짜 짜증나게 냈죠. 그죠? 가만있어 봐라. 또 옆 사람하고 싸운다. 또 봐라. 자, 막 싸우. 안 받는다. 하지 말고. 가만있어 봐라. 그 조금 있으면 1분, 30초만 해결될 건데 그 싸워가지고 또 지면 또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 고집 부리지 말고. 자, 요거는 쉬워요. 요 유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도 한번 나오냐면 고속도로 휴게소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10회 이전에. 고속도로 다 똑같아. 원리는 다 똑같아. 원리는 아까 봤던 2, 3, 4에 있어요. 2, 3, 4. 2, 3, 4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대로 풀면 되거든요. 원리대로. 아까 철길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하천 위에 있는 수문조작실 안 받죠. 도로 위에 있는 톨게이트 안 받죠. 받아 안 받아? 에? 받아 안 받아? 받아야지. 도로 위에 있는 거 아니잖아. 이게 지금 받아야지. 도로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 벗어나 있잖아 지금. 받아야지. 원리대로 풀으라니까. 그러니까 의의 문제가 나오는데 원리로 가는 게 원리. 책 아무리 봐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게 법이라서 그렇다. 개론이나 다른 거하고 다른 게 법은 원리를 가지고 해석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판례라는 것들이 나올 때도 판례도 뭐를 벗어나 법 조문의 원리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은 해석론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아시면 돼요. 그러면 해석이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출제하는 거는 이걸 외우라고 출제한 건 아니고 그 원리를 아느냐를 한번 툭 던져본 거예요.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죠, 이거. 이게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이거는. 왜? 벗어나 있거든요. 고도 휴게소는요?
이거 쉽잖아. 이거 봤잖아. 이거 도로 위에 있는 게 아니거든. 도로를 벗어나 있거든. 자, 철도역이야. 철도역도 나왔죠, 시험에서. 철도역. 역사. 역사 받아, 안 받아? 서울역. 그렇죠. 그럼 그쪽 적용 받아야 돼요. 철길 위에 있는 게 아니거든. 지금 말씀드린 게 시험 문제입니다. 의외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나왔던 게 전통건조물이 또 나왔어요. 전통건조물. 한옥마을도 나왔어요. 한옥마을 이거 건축부 적용 받을까 안 받을까? 에? 전통건조물은 건축부 적용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 안 받아? 에? 받아야죠. 둘 다 받죠. 봤습니다. 봤죠. 그죠?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지정되거나 지정된 문화재. 지정됐어? 근데 시험장 가지고 지가 지정한다니까. 니 오늘부터 문화재 해 이러면서 시험 문제 풀 때 니 문화재 니 문화재 니도 문화재 해라 이러면서 지정한다. 시험장 가가지고 본인이 문화재 청장이 돼가지고 지정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보면. 지정하지 마세요. 너무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지정하고 그러지 말고 시험장가 많이 지정합니다. 본인이 막 지정해 핍니다. 그러고 갑자기 야 도로에 올라와 도로 올라와 해가지고 도로 올려놓고 휴게소 야 도로 올라와 도로 위에 있어 이래가지고 하죠. 주어진 조건을 벗어나면 안 돼요. 조건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문제를 풀 때 다음 중 무슨 법에 의해서 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드는 것을 이걸 무시하면 큰일 나죠. 요 조건대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푼다? 지가 조건을 만들어서 풀어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주어진 조건 그 범위 안에서 해석을 해내라 이겁니다. 그 범위를 그러니까 문제 이거 잘 읽어야 돼 이거. 이걸 넣는 연습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없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죠. 자, 한번 보세요. 자, 건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은 건물인데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뭐 된다? 지정되거나 가지정돼야 돼요. 그다음에 철길 위에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철길 위에 있고, 도로 위에 있고, 하천 위에 있는 것은 적용 안 한다. 그다음에 컨텐을 위한 간이 창고. 이러면 간단해요. 됐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대지 봅시다. 자, 대지란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줄자,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한 개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지 정리할게요. 대지란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1필지, 1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필지, 1대지 원칙. 그러니까 뭐 이제 필지의 개념은 아시죠? 필지라는 것은, 한 번지를 간다. 1번지. 한 번지 토지를 갖다 지분을 말하죠. 그죠? 그걸 우리가 한 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필지 1대지 원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대지 개념을 갖다 이야기해 주는데, 대지 개념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지 개념을 제가 한번 적어 볼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는. 대지란요, 뭐를 대지라고 그러냐면, 건축법에서 쓰는 개념인데,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물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대지라고 합니다.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건축법을 이용하고 있죠, 지금.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자, 질문. 대지면 지목은 되다. 대지면 지목은 되다. OX. 그죠? 대지라고 해서 항상 지목이 된 것은 아니죠. 그죠? 대지로 전부 다 지목이 된 건 아닙니다. 대지하고 대는 다르죠. 대는 지목인데, 우리가 실제 시골에 가면 농지 위에도 농어가 주택이 지어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수원에 갔더니만 지목은 과수원인데, 창고, 사과 보관용 창고 같은 거 지어놓은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창고 건물 맞다 아니다. 맞죠? 근데 어디에 있더라? 과수원 위에 있는 거예요. 과수원 위에.
주차장 부지에도 건물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이지라고 해서 항상 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되면 지목이 되라 되라 그러면 대지다. 이걸 맞아요 틀려요? 되면 대지다. 되면 대지다. 말이야. 되면 대지다. 되면 대지다. 되면 대지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되라고 해서 대지인 것은 아니죠. 아니죠. 그죠? 아니죠. 3년무에도 계속 해라고 하는데 그럼 안 돼. 자, 봐요. 여기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 요도 있고, 요도 있어. 일단 지목 대라. 지목 대. 그죠? 1, 2, 3번지, 4번지, 5번지. 2번지. 2번지. 지목 뭐라? 되죠? 맹지잖아, 맹지. 건축대 안 돼. 안 되죠? 건물 건축이 불가능하죠?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목하고 대지 개념은 변론이에요. 오늘도 완전히 바꿔야 돼. 지목과 대지가 동일한 개념을. 그러니까 뭐죠? 대지면 지목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대인 토지는 대부분이 대지예요. 대부분이지 100%인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목과 대지 개념은 별로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목이라는 개념을 왜 만들었는지 이거 뭐 여러분들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지목을 왜 만들었을까요? 대지 지목대 가수원 전 답 그죠? 도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응? 그렇죠. 그렇지. 그죠? 세금 걷으려고 만들었어요. 세금 걷으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 지자체가 깡패 아닙니까? 깡패? 국가나 지자체랑 깡패가 공적 주체가 국민들에게 뭘 거둔다? 세금을 거두거든요. 세금을 거두라 그러니까 땅을 지켜주잖아. 세금을 걷어가지고 땅을 지켜주고 국민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는 이유가 국방과 경찰이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제공을 받으니까 그게 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 땅도 서비스를 받아 안 받아? 받잖아요. 땅을 갖다 안 지키면 이제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침공을 하고 막 그죠? 외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내놔라 이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깡패들이 세금 거둘 때 나이트클럽에서 버링썬에서는 좀 많이 받겠지. 옆에 포장마차는 좀 작게 받겠지.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동네를 관할하는 깡패가 있을 거라고. 그럼 자리세를 받으러 다닐 거 아니야. 그 버닝썬은 많이 받아도 되잖아, 많이 받아도. 근데 그 옆에 있는 포장마차 라면집은 여기 조금 받아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업종 분류를 하는 거예요, 업종. 그죠? 그 업종 분류가 다 땅에다가 한 거예요, 땅에다가. 사람에게도 하죠, 그죠? 소득이 연에 5억 버는 사람이 있고 소득이 연에 5천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내놓은 돈이 같아서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거두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뭘 가지고 거두냐면 먼저 지목 분류를 하고 지목 안에서도 공시지가라는 게 다 다르거든.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하고 또 어디에 있는 토지하고 주거지역 토지하고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계층별로 쭉 이렇게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돈 내놔라. 이런 거예요. 이런 강도들이 있나? 그건 내죠. 강도들인데 우리 돈 뺏기잖아. 그러고 돈 안 주면 어떡합니까, 걔들이? 깡패들이 버닝썬 돈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때리 부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돈을 안 내면요. 국가라는 깡패가 와가지고 압류하고 목을 쪼은다니까요. 압류를 하고 우리 목을 쪼은다. 우리 재산권을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실행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이거 깡패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깡패나 국가나 똑같다니까요. 그래. 돈을 거둔다는 측면에서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고 싶다, 안 내고 싶다. 안 내고 싶다. 하지만은 안 내면 안 된다. 하지만 안 내면 안 된다. 현실 아닙니까, 현실. 그죠? 이렇게 해서, 지목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계 필지는 하나의 대지가 원칙입니다. 자, 봐요.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기 이제 됐고. 한계 필지는 하나의 대지인데 대지가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읽어볼게요. 한 개의 필지 안에는 한 개의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한 개의 건물 건축이 가능한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한 필지는 건물 몇 개 짓는다? 한 개. 한 개라고 해서 개수,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단위를 말해요, 한 단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건폐율 배웠잖아, 건폐율. 건폐율이 뭔데, 공식이? 그래. 그렇지. 토지 면적이 아니잖아. 대지 면적이에요, 대지 면적. 그러니까 봐요. 이만큼의 토지가 있거든? 근데 어떤 연유로 1000제곱미터 중에서요, 이만큼은 건물 건축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이제 건물 건축이 요거는 가능해요. 그러면 토지 면적은 얼마인데? 1000. 대지 면적은 요 빠져나가는 게 20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대지 면적은 얼마가 돼요? 800이 돼요. 대지 면적은 800이라고. 근데 등기부에는 얼마로 기재되어 있겠어요? 1000으로 기재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지역의 건폐율이 만약에 50%인 거지. 용적률이 만약에 200%인 거지. 그러면 자 봐요. 잘 들어야 돼. 알고 계시겠지만은 등기부에 1000이 돼 있으니까 연면적을 2000까지 지을 수 있네라고 알고 있으면 대형 사고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지 면적의 2배지 토지 면적의 2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면적은 800이니까 연면적이 아이고 용적률이 200이니까 연면적은 1600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얼마를 주고 사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중개를 하면서 1000입니다. 용적률이 200이니까 200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 면적이 50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겠죠. 500이 아니잖아. 800이니까 400밖에 못 쓰니까 그죠? 토지 면적은 1000인데 대지 면적은 800까지 된다니까. 그러니까 토지 면적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한 개도 안 중요해요. 건물 짓는 사람한테는 대지 면적이 중요한 것이 토지 면적이 중요하지 않죠. 뭐 먼저 이해됩니까? 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는 몇 개의 대지가 된다? 하나의 대지가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도 있고 한 개 필지인데 한 필지인데 그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는 것은요. 1번지가 있고요. 2번지가 있는데 1번지 400, 2번지가 100이 있거든요. 그죠? 1번지, 2번지. 근데 이 둘 이상의 필지를 뭐로 본다? 하나의 대지로 보겠다. 그러니까 필지는 2개인데 대지 면적이 얼마로 된다? 500이 된다 이 말입니다. 500.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수필지에 한 단위 건물이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예외를 찾아가면 되는데 예외는 책에 지금 나오는데 그렇게 외우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저와 같이 외울게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밖에 문을 열고 나가면요. 수필지에 한 단위의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들이 우리가 지금 오늘 당장 보게 돼 있어요. 어떤 건물 찾아가면 돼요, 이거는. 그죠? 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자, 여러분 봤던 거. 어떤 거? 지금 뭐였을까요? 그 대형 건물, 엄청나게 큰 건물. 설마 롯데 월드타워가 한 필지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수필지에 있겠지. 그런 대형 건물들. 또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죠. 아파트 단지에 101동 건폐율 따로 102동 용적률 따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를 갖다 하나의 대지로 보잖아. 그게 한 필지에 있지는 않을 거라니까요. 수필지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 또 그렇죠. 시청이나 월드컵 경기장 이런 것들이 설마 한 필지에 있는 것은 아니겠죠. 도시공객 시설들, 그 다음에 지하상가. 그죠? 이런 등등은 수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 밑에 예외가 나오는 겁니다. 대지 받아요.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제가.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련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 영의정 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거나 한 개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나오죠. 1. 한 개의 건물을 둘 이상의 필지에 건축하는 경우 쓰세요. 옆에다가 연필로 대형 건물로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가장 큰 건물을 한번 적어봐요. 그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한 개 건물을 둘 이상의 필지에 짓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제일 큰 건물이 뭔데요? 설마 지금 롯데마다 짓는 거 아이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봤던 제일 큰 건물은 롯데마트다. 이래가 롯데마트 짓는 거 아이가? 그 다음 이마트라. 자 2번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소유자가 다르나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는 돼야 한다. 줄짝.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권리관계는 같아야 돼요. 그런데 집은 그 다음에 도면 축적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되죠. 1, 2, 3 묶어요. 이건 좀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 다음에 3번 국계법에 따른 도시공객 시설 줄짝하시면 돼요. 도시공객 시설에 해당하는 토지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시청, 월드컵 경기장 이런 것들 전부 다 도시공객 시설이죠. 공항도 도시공객 시설 맞습니까? 그게 설마 한 필지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서울역 다 도시공격 시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필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적으면 돼요. 역을 적어도 되고 공항을 적어도 되고 운동장을 적어도 되고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만 적어두시면 돼요. 4번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이거는 바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가 설마 한 필지에 있는 건 아니거든. 그다음 5번째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물이 되어 있죠. 5번 그는 지하상가예요. 지하상가. 그 다음에 6번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을 때는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근데 나중에 사용승인 받을 때 몇 필지가 돼? 한 필지가 되죠. 지을 때는 수필지인데 합칠 것을 조건으로 했잖아. 지금 현재 짓는 거는 몇 필지? 여러 필지인데 나중에 사용승인 받을 때 몇 필지가 될 거야? 한 필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이거지. 조건이 합칠 것을 조건으로 했으니까. 요거는 여기에 있는 문장을 외우면 좀 어려워지니까 문장을 외우지 말고 건물의 종류를 기억하면 그 건물의 종류가 시험에서 이렇게 표현될 거거든. 그럼 읽어보고 도시공격 시설이라면 운동장. 그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건물을 짓는다 이러면 대형 건물. 그죠?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르는 사업계획 승인 어쩌니저쩌니 놓으면 아파트 단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답찬되는 지장이 없지 않냐 이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건물의 사례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봐야 되죠. 500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2번. 건강정보구축 관련하는 법률에 따라서 합병이 안 된대요. 여러분 합병 배웠을 겁니다. 아마. 합병이 되려 그러면 자 한번 보셔야 돼요. 합병이 되려 그러면 소유자나 권리관계가 뭐해야 되고 소유자나 권리관계가 같아야 되고 집안, 도면 축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되죠. 이게 다 같아야 됩니다. 다 같아야 되는데 소유자나 권리관계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게 집안, 도면 축척이 많은 경우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합병돼 안 돼? 안 돼. 합병은 안 되는데 소유자나 권리관계 같으면 그죠? 합병은 뭐나요 이거?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뭐는 될 수 있다? 하나의 대지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있죠. 자 해볼게요. 여기에 만약에 1번지가 있어요. 여기 2번지가 있어요. 중간에 하천이 있어요. 하천 이게. 그럼 1번지 2번지를 합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소유자는 둘 다 갑입니다. 소유자나 권리관계는 똑같죠. 근데 집안이 지금 하천으로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합병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의 대지가 될 수는 있다. 하나의 대지가 된다는 것은 한 단위의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짓까요 이게? 다리를 놔가지고. 그죠? 이제 여기에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 본 적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는 안 보이죠. 여기다 뭐 해버린다? 복귀해버리죠. 덮어버리죠. 내 눈에는 뭐로 보이는데 하나로 보이죠. 근데 밑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소유자나 권리관계는 뭐 한다? 나머지는 달라도 소유자나 권리관계는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것만 여러분들 체킹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개 필지 1분대 하나의 대지가 된답니다. 이거는 뭐냐면 1분대 대지가 있는 것이 별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한 개 토지 이만큼 있거든요. 이만큼의 농지가 있다니까. 1만 제곱미터짜리. 그럴 수 있죠. 근데 요 일부에 대해서만 농지를 전용하겠다고 전용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만큼만 이 5,000제곱미터 할게요. 1만 제곱미터 중에서 이 빨간색 빗금 친 거 5,000제곱미터만 전용하겠다고 전용을 받았어요. 그럼 전용할 수 있는 거는 얼마만 전용할 수 있어요? 5천만 전용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거는 전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토지는 얼만데? 1만. 전용 못 하니까 건물 못 짓죠. 그러니까 대지가 아이고 전용됐으니까 건물 지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대지가 맞고 그러니까 한 필지에서 1번지에서 일부만 전용하는 거예요. 일부만. 그러니까 안 끝났어. 자 여기 농지면 일부에 대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을 때 이게 산지면 일부에 대해서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을 때 이게 일반 토지면 요만큼에 대해서만 개발 행위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을 때 일반 토지면 개발 행위 허가 농지면 농지 전용 산지면 산지 전용 똑같죠? 같은 말이죠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요 일부에 대해서만 도시, 군, 계획, 시설이 들어와요. 일부만. 그러면 시설 부지, 얼마만큼이 시설 부지예요? 요거만 시설 부지가 되거든. 요거만 되겠다. 그러고 일부에 대해서 건축을 받고 나중에 사용 승인 받을 때 요거는 나눌 거래요. 1-1, 2번지로. 그러니까 지을 때는 한 필지인데 일부만 일단 받는 거죠. 그리고 짓고 나서 뭐 하겠다? 분할하겠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되겠지. 아까는 합칠 것을 조건했는데 이거는 나눌 것을 조건할 때입니다. 그래서 1. 한 개 필지 일부에 대해서 도시공격 시설이 결정 곳이 된 경우 일부에 대해서 도시공격 시설 줄짝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계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해서 농지전 허가 줄짝, 일부에 대해서 3번에 산지전 허가 줄짝, 일부에 대해서 개발행 허가 줄짝. 2, 3, 4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대상이 다르잖아요, 대상이. 농지면 농지전용, 산지면 산지전용, 일반 토지면 그죠? 형질 병행에 따른 개발행 허가. 그렇게 딱 형하면 쉽잖아.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해서 나눌 것을 조건을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일정한 공정물인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또 여러분들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요.